노동자유의 권력장악을 이익 요구 뭐 1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13가지 항목은 그 노동자유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정책 요구안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다른 측면으로는 뭐 노동자유의 권력을 잡기 위한 경로나 추진 방법 이런 것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별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책 요구 이런 거는 뭐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강요기 이런 건 이제 정책 요구가 이런 측면의 것이고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경로나 수단, 투쟁 방법 이런 거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통제하고 뭐 노동자가 정서 제표한 뭐 노동자 평의 공기, 뭐 노동자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면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것이죠. 어쨌든 둘 다 우리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노동자의 권력을 잡고 저는 사회주의 세상을 열어치기 위해서 필요한 버튼이죠. 자, 첫 번째로 비정규직 철폐부터 보면요. 우리가 이번 희망버스 투쟁하면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 정규직 없는 세상 쟁취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상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비정규직 없는 세상 절박합니다. 비정규직 철폐 절박한 요구고, 정리고 철폐하는 거 절박한 요구죠. 노동자들한테.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건 비정규직 없는 세상, 정리고 없는 세상, 자본주의 세상에서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외치는 것 같아요. 다른 세상 결국 뭐겠습니까? 자본주의 아닌 다른 세상, 이외의 세상이라는 건데, 정리고 없는 세상이 비정규직 철폐 없는 세상에서 자본주의에서 가능한가요? 지금 비정규직 850만, 한국에서만 예를 들면 850만 명인데, 이 850만 명을 다 정규직화 시킨다 그러면, 일단 뭐 그 자본가격이 그거를 허용하나요, 안 하나요 떠나가면서 이 자본주의 지금 체제가 그걸 수용할 수 있겠는가, 수용할 능력이 있겠는가. 더더군다나 지금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안 그래도 오히려 정규직을 다 비정규직으로 돌리고 그래서 노동유연화 시세를 더 강화해가지고서 거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자본가격이 위기 탈출을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850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돌린다, 정규직화한다. 이거는 자본가격 입장에서는 자본주의 체제로서 볼 때 받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또한 이 문제는 절박한 문제예요. 비정규직 철폐시켜서 그야말로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나도 살 수 있다고, 살 수 있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정규직 철폐 요구는 결국 자본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 이 생산 관계, 소유권 이거에 대한 보전과 공격을 또 나아가지 않고서 결국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요구라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정규직 철폐 요구를 노동자의 권력장악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요구라고 보고, 다만 이것은 이제 현실이 노동자들의 주체의 의식이 노동자의 권력을 잡아야 될 필요성까지 받아들이고 혁명을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체의 의식의 한계, 주체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가교를 이제 어떻게 놓느냐의 문제가 관건인 거라고 봐요. 그 가교가 결국 뭐 이행 강령이라는 이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비정규직 철폐를 하기 위해서 사실 궁극적으로 이 임금노동이라는 자본주의 임금노동을 철폐해야만이 비정규직 철폐도 가능하겠다는 위기 속에서 그런 판단은 안 돼요. 비정규직 제도 철폐는 정규직화 쟁취 만으로 끝나지 않고 임금노동의 철폐, 자본주의 생산과 소유권에 대한 투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가교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그 실업을, 청년 실업을 해소해야 되고, 또 모든 정리해고를 포함한 모든 해고를 철폐 금지를 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야만이 이 생존권을 벼랑에 몰린 노동자가 살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요구인데, 절박한 조건인데, 자본주의에서 이것이 또 가능하지 않는, 특히 이 자본주의 체제의 기술에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노동자에게 권력을 장악해서 세상을 바꾸는 게 더 빠른 그런 조건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지금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또 일시 해고를 막고 이러기 위해서 노동자가 또는 특히 조직 노동자, 노동조합들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고서도 일체의 어떤 저렇게 하기 위해서 이 물량, 일자리 이거를 나눠가지고서 해고를 막을 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방안에서는 기존 취업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저하가 없어야 되고 임금 하락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에 의해서 저희가 합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노동제로 갈 수 있다. 말하면 이런 거죠. 사회적으로 필요한 총 노동 시간을 전체 노동자 수로 나누기를 하면은 전체 노동자 수의 일자를 골고루 나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뭐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받는 사회주의 사회, 또 궁극적으로는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그런 이제 이산주의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이제 원리, 그 노동 시간과 일자리를 연동시켜서 노동을 전체 주민들에게, 전체 노동자들에게 일부러 분배하는, 그래서 완전 취업을 가능케 하는 이런 이제 노동예방 세상에서 필요한 건 노동제의 원리는 지금 이 실업을 해소하고 해고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즉각 도입돼야 된다. 자본가격은 절대 이거를 수용할 수 없겠지만, 이거 이외에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지금 정리해고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가 남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지금 무직, 수산중국제 이런 것들 도입해가지고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하려고 하는 방안은 우리가 뭐 쌍차 투쟁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자본가격의 기반 속에서 노동자의 고통으로만, 그리고 고통의 오히려 더 악화로만 다가오는 이런 상황을 맞은 것을 실제로 보아본 거죠. 그런데 물론 현재 노동조합, 특히 지도부들, 개량주의자 세력들은 절대로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 자본주의에서 가능한 일이냐? 그거 하면 아주 천국이네? 이런 이제 비아냥거리는 오히려 냉소로 이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죠. 노동시간도, 노동조건도 저하도 없고, 임금도 삭감도 안 하면서 이거를 실업을 해소한다? 전체 노동자의 일자리를 나눠서, 그리고 지금 8시간을 넘어가지고서 주 40시간 노동제인데 저랑 특히 밥 먹듯이 하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오히려 6시간을 줄여가지고서 임금은 그대로 받고 그렇게 일자리를 나눈다? 그거 완전 천국이네? 이렇게 냉소적으로 달려드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바람 끝에 몰린 생존권 그리고 막고 생존권을 쟁취하고 청년실업을 소화하기 위해서 들어와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다. 그리고 이 요구는 그래서 일관되게 쌓아오면은 우리가 사회주의 노동제,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일한 만큼 나가서 필요에 따라 그러한 사회주의 노동제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주적